오늘은 고신세 고민연구소 시간입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7살, 37살 삼남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40대 두 아버지 동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용기 내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불량하게 다니며 공부도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16세 일찍 돌아가시고 형과 어머니와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배달하러 가고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눈치도 빠르고 성실했던 저는 일하는 곳마다 사장님들에게 칭찬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도 인쇄업도 해보고 공장, 새벽 시장 정말 많은 일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세 29살 집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도 생기고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생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던 중 우연한 기회로 정부기관에서 예비 창업 대출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신이 내린 기회라 생각하고 창업을 열심히 알아보던 중 친한 지인이 같이 사업 제안을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마지막 사업을 정하였고 오리집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있을 때쯤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대형 매장이다 보니 선뜻 할 수 없기에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돈은 들어가고 멈춘 상태이다 보니 코로나가 끝나길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소득은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집은 월세가 밀려 방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고 집사람과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처갓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할 때쯤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 신우신염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빚은 너무 많고 배우지도 못했던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살았는데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니 참 눈물이 많이 나고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지인의 소개로 보다가 공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책도 읽고 싶고 뭐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타깝죠. 이게 일단은 저는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세 명이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둘째 아이도 아들도 아팠고 이게 코로나가 자영업자한테 엄청난 사실 데미지였어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힘드셨는데 일단은 뭐 위로의 말씀부터 제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냉정하게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고 작가님이랑 해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뭐 살면서 여러분 이런 위기는 이제 코로나로 끝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당장 이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솔직히 마음이 안 와두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제가 근데 한 100번 넘게 말한 것 같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지금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내 선택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떻죠? 지금 내가 뭘 한다고 그게 당장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어 미래에 그게 반영이 또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막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내가 한 선택들에 대한 결과의 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한다고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 얘기할게요. 그나마 이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보면은 맞나? 처갓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맞아. 저는 이거라도 다행이라고 음, 생각해요. 일단은 의지를 할 데가 없는 분이 태반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그래도 보통은 아예 세이프티넷 안전그물이라는 게 없어서 망하면은 진짜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건데 그래서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처갓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 뭐 처갓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 팩트니까 전 천만 이거를 있는 다행으로 것과 없는 거는 생각, 차이가 크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특히 이제 애가 셋이라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음, 왜냐면은 저는 만약에 애가 하나 심지어 둘이었으면은 사모님도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빚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저는 셋이라서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저는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은 정말 외할머니 할머니한테 정말 잘 그렇죠. 부탁을 하고 왜냐면 일단은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다음에 받아주신 것도 다 뜻이 있어서 받아주신 거니까 진짜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진짜 정말 이악 물고 저는 필요하면은 사모님도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분이 뭘 하냐면은 뭘 했냐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모르죠. 이분 사정은 본인 사정은 본인만 아는데 전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친구가 오면 저는 너 프로그래밍 해봐라 이러는데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요즘에 뭐 대세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많이 알아봐야 돼요, 진짜. 근데 난 이분 이거 예. 읽으면서 이제 이 우리 글로만 음. 읽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오랫집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시작하고 있을 때쯤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대형 미장원이 선뜻 할 수 없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테리어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한 중간에 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분 상태는 그 지금 자영업 그거를 하고 있는 중간 상태에서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마저 먼저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그냥 신 박사님 말씀이 연관해서 버티셔야 되는데 어 아유 진짜 씨.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애들 사진 보면서 많이 버텼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딱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음. 매일 아이들 이렇게 사진 보시면서 애가 셋이잖아. 그럼요. 그리고 저 지금 44시고 마흔. 37살이면 아직도 창창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힘든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빚이 있는 상황과 이 돈이 없는 그 상황이 진짜 매일 매분 몇 초 동안 올 거예요. 음. 우리가 생활이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금전적 생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상계가 될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솔직히 자식만큼 날 붙들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자식들 아이들 또 처갓집 있으면 뭐 이렇게 자주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진 보면 버티시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있어요. 음. 저는 궁금한 게 왜 그게 멈췄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도 오늘 지금 신 박사님하고 같이 돈가스집 갔거든요. 어. 지금 코로나잖아요. 줄 서서 줄 서서 먹어. 먹고 줄 있어요. 서서 먹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자영업이 힘들긴 했지만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빠르게 배달이나 포장이나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잘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배달의 민족에서 오리집 찾아봤어요. 있어. 분당에서 저희도 너무 잘 된 저희도 데가 시켜 있고 먹어요, 오리구이. 그리고 제가 이분이 그 배달의 민족의 여기 담당 사장님이 댓글 달린 게 평점도 얼마나 높은데 하나하나 댓글 달아주시면서 이분이 뭐 분당에서 10년 넘게 오리 한 가지 집중하셨다면서 막 이런 이게 아우라를 품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시면서 동시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얼마나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안 하시고 그럼요. 제가 이분 지금 봤을 때에도 본인이 원래 오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변이 지인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준비를 생각보다 못 할 수도 있고 특히 음식 장사 같은 경우는 되게 원래 다른 거 아닌데 이거는 음식 자체는 되게 장인정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은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얼마나 본인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기간에 정말로 오리집 잘 되는 집, 망했던 집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적어가시면서 복귀가 됐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세팅하시고 저는 궁금한 게 빨리 복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상관없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지금이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그 뭐 대형 매장의 어떤 계약 관계나 거기서 뭐 스톱을 걸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죠. 첫 번째는 벤치마킹 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책 읽지 마시고 장사책 읽으세요. 백종원 아저씨 책 읽고 장사의 신 책 읽고 그런 책 읽으면서 내가 하는 오리집 관련된 것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에 버티면서 오픈할 때까지
정말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또 이제 첨언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관련 장사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그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는 정말 탑 클래스예요. 그냥 제가 이런 경영학 관점, 이런 진짜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비법을 병원에 적용해도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하고 그냥 뭐 동선부터 모든 게 그 레시피까지 그다음에 효용성 이런 거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백종원 대표의 골수를 진짜 뽑아 먹는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돼. 심지어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 죽어라 보시고 고약관님 아주 현실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이 분이 만약에 이걸 포기했으면은 뭘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만약 이걸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저는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엄청 막 최고의 알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는 알바가 예를 들어 배달 알바들. 옛날 같은 건 식당에 취업했었는데 요즘에 뭐 쿠팡플렉스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플랫폼에서 아웃소싱 돼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죠. 현금 흐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은 그렇죠. 너무 쪼들리게 돼 있어요. 너무 쪼들리게 돼 있어. 저는 이분이 좀 할 수 있다고 느낌이 오는 게 보면 어린 시절 되게 힘들게 사셨는데 되게 바지런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기서 막 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공부는 최소한만 하면서 그렇지. 일단은 버티고 생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겨냈다. 그러면 진짜 공부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또 이런 선택하면 안 되죠. 왜? 항상 이런 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랄까 프레지라는 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취약한 결정이에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이만큼을 예측을 하고 이만큼을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짧게 너무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대출을 받는 걸 알게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다르게 사업을 트신 것 같아. 그러니까 빚을 어쩔 수 없이 냈다 하더라도 그 빚이 또 정부기관 빚이면 조금 더 그럼. 다른 빚보다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그래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금융기관보다 훨씬 낫고 혹은 지인보다 훨씬 그다음에 나으니까. 알아보면 구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앞으로도 보니까 만약 사을 하게 계시면 이런 의사결정 하나하나 실패를 정말로 그 분석하고 공부해야 다음에 그걸 실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가에 저희 아파트 밑에 상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아르바이트생인데 제 유튜브 팬이어서 갈 때마다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친구는 부모님 빚을 자기가 떠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헬스장을 자영업을 해갖고 많이 갚은 다음에 이 친구가 기절을 해요. 헬스장을 하다가. 너무 하루에 일주일에 막 110시간 이렇게 일하니까 기절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빚은 계속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 왜냐면 여기는 또 금융적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개인 파산을 해요. 왜냐면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게 돈 이거 시달리는 것도 도저히 못 버티니까 파산을 하고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하라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갚는 방법이 있고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저랑 아는 지 2, 3년 됐거든요. 결국 그거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그거 끝냈어요. 파산 절차 이제 회생 절차 끝내고 탈출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대견하다 제가 칭찬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알잖아. 그런 거 하면 알바하면 어느 정도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최소 생활비만 남겨놓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막 너무 막 이게 들고 그 다음에 회생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자체. 아까 말했잖아. 빚에 쪼들리게 되는데 그걸 늦추고 뭐 저는 이거를 자세히 해본 적도 없고 뭐 이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검색만 해봐도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늦출 건 늦출고.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장모님이 돌봐주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저는 그게 진짜 불행 중 다행의 씨앗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저는 조금만 똑똑하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어갖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딱 37대. 내가 너를 38세에 만나거든. 38에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와이프는 농담식으로 이때를 가장 어두울 때. 근데 아시나요? 가장 어두울 때 그 다음에 햇빛이 뜨거든요. 새벽 4시. 가장 어두워요. 근데 5시 되면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딱 제가 이 나이 때 가장 힘들었었는데 분명히 이거를 극복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좀만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장 저희 부모님 뭐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빚 자기 거거든요 다. 신용불량자로 얼마나 사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고 두 번 망한다 그러지 않아요? 2번 망해갖고 어머니는 그 당시 이제 IMF 터졌잖아요. 네 집에 이렇게 2번 망한 사람 많아요. 네, 나도 그러니까 그렇고. IMF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그래서 저희 엄마 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엄마는 아버지는 뭐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벌어도 다 거길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엄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죠. 정부에서 임의로 추경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IMF니까. 그래서 뭐 쓰레기 주스로 다니면은 그 당시에 막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거 해 우리가 그걸로 밥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신용 불량이 회복이 돼야 그때 미국 비자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빚이 다 안 갚아졌으니까 신용 불량은 아직 회복이 안 돼갖고 그게 끝이 안 나갖고 왜냐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뭐 때문에 누구를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갔을 때 못 가게 돼 딴 사람이 갔는데 그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거는 고약가님 37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40 중반부터 쉬운 그 사이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주변 분들도 고약가님 저랑 이거 찍기 전에 개그맨들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서 그래 딱 진짜 뭔 얘기들은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무조건 있는 거야. 진짜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진짜. 기회는 있어. 대단하다. 우리가 왜냐면 개그맨들은 여러분 되게 힘들거든요. 수입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몇 년을 일한 친구들이 많아요. 양극화가 엄청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유튜브에서 무명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서 저는 막 박수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러고 들어왔어요. 네, 지금. 진짜 그러고 하면서 보면서 여기 사연 보신 새 아이의 아빠님도 제가 볼 때 전 왜냐면 옛날 과거에 내공 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불량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되게 성실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러면은 그냥 삐뚤어지거나 일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고 저는 100%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문화상품 2만 원 보내드리면서 뭐 백종원 선생님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위안이 됐으면 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고 뭐 helpchangeground.com으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연이 사연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사연이 사연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엄청난 뭐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무슨 진짜 산신령도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100점짜리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고민을 써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여러분이 정서명명하기 위해서 뭔가 컴다운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정서를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객관적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써보는 것 자체가 도움입니다. 사연이 많은데 저희가 다 답변을 못 해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이거를 해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린 거거든요. 고약가님이랑 저랑 진짜 일주일에 1개는 해보려고 진짜 노력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시면 그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뭐랄까 도움이 돼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고약가님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식구들만 여러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이 사연 보면 다 응원하고 격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무튼 꼭 힘내셔서 꼭 일어서셨으면 좋겠고 일어섰다고 다시 그 성공한 사연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고민연구소 시간에는 고약가님이랑 또 다른 고민을 가져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